네, 우리 이번에는 13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해설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는 난이도가 조금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13번. 자, AB가 양수래요. 양수 써놓고, 그 다음에 fx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0부터 x까지의 t 빼기 a, t 빼기 b의 dt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더하기 b가 얼마냐 그랬어요. 가에서는 fx가 x 이꼴 2분의 1에서 극값을 갖는데, 나에서는요 fa-fb가 6분의 1이래. 그래 놓고 a하고 b를 구해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얘가 뭐라고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내가 풀기 위해서는 뭘 생각하세요? 아래 끝과 동일한 L을 집어넣어 보세요. 0이다. 맞지?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직접 연산을 저거 하는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저걸 지금 이걸 전개해가지고 적분한 다음에 x 집어넣고 0 집어넣고 빼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미분하시는 겁니다. 웬만하면 미분하세요. f'x는 미분하면 t자리에 x가 쏙, t자리에 x가 쏙 이렇게 들어오는 거 맞지요? x 쏙쏙 했더니 x-a에다가 x-b가 되겠다. 됐지? 야, 그런데 이게 이제 양 누가 더 큰지 몰라요. a가 큰지 b가 큰지 몰라요. 근데 프라임 x는 알아냈으니까 얘는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할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예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b이고 여기가 a예요. 둘 중 하나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요 얘는요 fa-fb가 6분의 1이 나왔대요. 만약에 이 그림이라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a죠, 여기가 b죠. fa가 더 크니까 얘는 6분의 1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반대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b, fb, 여기가 a, fb에서 fa 봤더니 fa가 더 작죠. fa에서 fb를 뺐을 때 얘는 그럼 6분의 1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이 그림은 안 된다. a가 b보다는 더 작은 값이다 라고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누누이 앞에서도 다시 강조했지만 요거 참고로 또 쓸게요.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도함수의 면적, 특별히 몇차 함수, 2차 함수 같은 경우 요 면적은 뭐라 그랬어? 그게 왜 그러냐면 얘를 생각해 보시면 쟤를 면적을 구하려면 인테그럴 a서부터 b까지 f'x dx 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밑으로 쳐졌으니까, 그쵸?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얘는 fa-fb입니다. 그게 도함수의 면적이야. 근데 fa가 뭐라고? 얘 극대죠. fb가 뭐라고요? 얘 극소죠. 그러니까 도함수의 면적은 뭘 의미한다고요? 극값의 차이라고요. 오케이? 이건 우리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도함수의 면적은 극값의 차이가 아닐 수도 있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하면 그건 극값의 차이가 아닐 수도 있죠.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뭐 요만큼의 면적만큼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건 추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어쨌거나 도함수의 면적은 원래 함수에서의 함수값의 차이다. 함수값의 차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즉 여기 6분의 1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요 면적이 6분의 1이다. 그쵸? 근데 프라임 x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잖아. 그럼 요 면적 계산하는 방법 뭐야? 요 면적 계산하는 방법 6분의 절대값의 2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입니다. 그것이 6분의 1이 나왔다는 건 두 분의 차이가 1이 된다는 뜻이죠. 이제 끝났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문제를 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얼마래? 2분의 1이래.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라면 여기는 2분의 3이다. 두 근의 차이가 1이니까 이거 말되죠. 그런데 반대로 b가 2분의 1이라면 두 근의 차이가 1이 되려면 여기가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셔야죠. 근데 안 되죠. 왜? 최초의 문제 조건에서 a, b는 둘 다 양수다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a가 2분의 1이고 b가 2분의 3이다. 그래서 a, b의 덧셈이 2다라고 당신들은 결론 지을 수 있겠네요.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니네 시험에도 나옵니다. 수능에도 나올 수 있어요. 수능에도 나올 수 있어요. 니네 아이템으로 만들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13번 해결했어요. 오우 14번 얘도 어려운 문제죠. 얘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14번은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래요. 양수? 가로 읽어봤더니요 0에서 극대 K에서 극소래요. 그러면 가조건을 봤더니 0에서 극대 K에서 극소. fx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조건을 봤더니 t는 1보다 크대요. 얘도 식을 읽는 겁니다.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절대값 f 프라임 tx죠. dx 그것이 ft 더하기 f0입니다. 이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어요. 자 일단 기억을 볼게요. 0부터 k까지 f 프라임 x dx는요 fk에서 f0를 빼라죠. fk는 극소, f0는 극대. 이게 더 작은 거지.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으니까 얘는 당연히 음수여야만 할 겁니다. 음수. 맞네요. 기억은 맞아요. 자, 니은은 k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냐? 갑자기 뜬금없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갑자기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얘를 봐. 얘는 dx. x에 관해 접근했는데 접근과 0부터 t까지예요. 그러면 얘는 우리한테 익숙한 걸 그냥 살짝 뒤집어 놓은 거예요. 얘는 t 집어넣고 x는 거죠. 그래서 x에 관한 함수예요. 그래서 미분을 x에 관해서 미분해서 x를 집어쳐넣는다요. 그럼 반대로 얘는 0부터 t까지 접근해요. 그럼 얘는 t에 관한 함수다. 뭐라고요? t에 관한 함수이다. 그래서 우변도 t에 관한 함수가 된 겁니다. 이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없으시면 이런 문제는 너희들이 절대로 풀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서 그래요? 0부터 t까지 접근하고. 그럼 뭐 하시는 거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 거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같은 값을 집어넣어 본다. t = 0을 탁 집어넣고 싶었는데 안 되죠. 왜? 문제에서 t는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t는 1보다 크대요. 그러면 안 돼. 얘는 0은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미분해 볼게요. 얘를 니은을 풀기 위해서 얘를 미분해 보면 미분하면 x 대신에 뭐 집어쳐넣으세요? t 집어쳐넣으세요. 미분하면 t 집어쳐넣으세요. 미분하면 t 집어쳐넣으세요니까 절대값 f 프라임 t가 될 거고요. 우변은 얘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죠. f 프라임 t입니다. 수능에 이런 거 나온다고.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너희들이 어떻게 식들을 해석해야 되느냐 그 기준들을 알고 있어야 풀이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얘를 어떻게 내가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걸 앞에서부터 충분히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가시면 되는 거라고. 절대값이 그냥과 같대요. 절대값이 그냥과 같다라고 하는 건 부가 뭐다예요? f 프라임 t가 양수. 프라임이 양수면 뭐 한다요? 증가. 어디보다 클 때, t가 1보다 클 때는 무슨 함수다? 증가 함수다. 그럼 뭐야? 여기가 증가잖아. 얘가 감소하잖아. 얘가 증가하잖아.
그럼 1 이후로는 증가하니까 1을 여기다 잡아도 1부터 증가하는 거 맞아요. 근데 1을 K보다 작게 잡으면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안 되죠. 1 이후로 증가해야 돼. 그러니까 K는 봤더니 당연히 K는 0보다는 큰 거는 맞지요. 그 다음에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되겠죠. 네가 1이어도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증가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1을 K보다 작은 값으로 잡아버리면 K가 만약 1보다 커져버리면 얘는 감소하는 구간이 반드시 생긴다. 그러면 여기 나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다시 나조건을 왜 이렇게 해석했는지 이걸 암기하시면 안 돼요. 이걸 암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다시 이걸 뭐 어떻게 여러분 이거는 정적분으로 정의하는 함수다. 정적분으로 정의하는 함수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다. 아래 끝하고 동일한 값을 집어넣어 본다. 그 다음에 미분해 본다. 얘는 t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t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된다. x제곱을 x에 관해서 미분하면 2x, t제곱을 t에 관해서 미분하면 2t. 이런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k의 범위가 다음과 같다라는 니은의 내용을 알아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디귿이 이제 어렵죠. 디귿은 뭐냐면 극소값이 0이냐, 극소값은 0이죠. fk가 얼마냐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은 항등식인데 얘는 적분과 0부터 t까지야. 0부터 t까지인데 t는요 1보다는 큰 값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는 값일 거예요. t는 여기 어딘가의 값이다. 다시요. f'을 따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겠죠. f'은요 0이 여기 있고요. k가 여기 있는데요. 1의 위치는 여기 어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0부터 t까지 접근할 때 t는 1보다 크니까 t는 1보다 크니까 오른쪽에 더 있어요. t는. 이때 내가 접근해야 되는 대상은 프라임이잖아요. 절대값이잖아요. 그럼 절대값은 구간별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 새끼는 0부터 k까지는 부호가 음수니까 따로따로 가자. 그래서 얘를 분리해 줄게요. 0부터 k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f'x를 적분해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k부터 t까지는 양수니까 그대로 적분해 가시면 되겠지요. 정리해 볼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fk 더하기 f0가 되고요. 플러스 ft 마이너스 fk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더니 얘는 ft 더하기 f0 마이너스 2fk인데 그것이 얘랑 항상 같더라지. t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얘랑 항상 같더라. 보이죠? 이건 보이나요? 보이는 거 같죠? 그럼 이거 여기 이미 같잖아. 이미 같잖아. 그럼 이놈 새끼가 뭐일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겠지. 즉 fk는 0이다. fk가 0이니까 극소값이 0이다라는 표현이 맞지요. 자, 14번은 요거 어찌 해석을 할 거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어찌 해석할 거냐. 절대값이 있는 함수 어찌 해석할 거냐. 이거야. 절대값은 무조건 푸는 게 장땡입니다. 풀려면 양수음수의 구간이 필요해요. 양수음수의 구간을 알려준 거예요. 자, 14번 고민 많이 해보세요. 수능에 20번 문제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볼게요. 자, 15번. x에 대해서 0부터 x까지의 절대값 t-1의 dt입니다. 이거 우리 앞에서 선유고 기출인가? 관악고 기출인가? 어디였지? 하여튼 이 학교 기출문제에서 이런 거 비슷한 거 다뤄본 적 있죠? 이것이 x랑 같아지도록 방정식입니다. 양의 실근을 구해봐요. 자, 우리의 목적은 무슨 근을 구하는 거야? 양의 실근입니다. 양의 실근이에요.
얘는 좌변에 있는 걸 직접적으로 식을 내가 좀 구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dt죠. t에 관해서 적분해 줄 거니까 얘는 t 빼기 1의 절대값입니다. 그러면 1에서 얘는 t축이라고 봤을 때 1에서 뾰족한 이런 절대값이죠. 자, 이 정도 절대값은 우리 할 수 있는 거 맞지? 근데 얘를 0부터 x까지 정적분해 줄 거예요. 근데 x는 우리의 목적은 타겟은 양의 실근이에요. 그러니까 x는 0보다 크다라고 계산을 해도 무방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0의 위치는 여기인 게 정해져 있어요. 그 0부터 x까지 정적분을 해주려고 봤을 때 뭔가 좀 식이 바뀌죠. 1을 기준으로 식이 바뀌니까 x가 여기 있는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x가 여기 있는 경우로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x가 만약에 0에서 1 사이라면 그때는 내가 다루는 식이 얘밖에 없죠. 1 빼기 t입니다. 그럼 좌변은 0부터 x까지 1 빼기 t dt입니다. 그럼 계산해 볼까요? t-2분의 1 t제곱을 0부터 x까지 연산을 해주는 거니까 얘는 x-2분의 1 x제곱이죠. 그것이 우변에 있는 x와 동일해져야 된대요. 그러면 사라지니까 x제곱이 0이면 되겠죠. 그럼 x는 0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의 목적값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양수니까. 두 번째, x가 만약에 1보다 클 때는 x의 위치가 이 멀리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0에서 1까지 식과 1부터 x까지의 식이 달라지죠. 식이 달라지면 따로따로 쓰셔야 되는 거 맞지? 따라서 달라지니까 따로 쓰세요. 0에서 1까지 1 빼기 t dt와 1부터 x까지 t 빼기 1 dt입니다. 계산합시다. t 빼기 2분의 1의 t제곱 0에서 1까지니까 2분의 1 나왔어. 얘는요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1부터 x까지. 그럼 2분의 1 x제곱 빼기 x 빼기 1 집어넣은 거 2분의 1 빼기 1 빼기 2분의 1이죠. 따라서 이때는 2분의 1의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네. 자, 그럼 두 번째 식은 2분의 1의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 x와 같다죠. 양변에 2를 곱하면서 정리합시다. x제곱 2, 4x 플러스 2는 0이죠. 인수분해 안 되네요. 그죠? 근해 공식에 넣으세요. x는 짝수근해 공식 2에다가 뿔마 루트 b'의 제곱 빼기 ac니까 2다. 자, 2 플러스 루트 2하고 2 마이너스 루트 2인데요. x는 1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그럼 2 플러스 루트 2, 2 빼기 루트 2 중에 2 빼기 루트 2는 루트가 1.4니까 1보다 작아집니다. 안 됩니다. 따라서 x는 2 더하기 루트 2가 되겠다. 그럼 mn의 값이 얼마인지 문제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3승 더하기 3승 8 여기 1입니다. 8 더하기 1에서 정답이 9가 되겠다. 전체적으로 이걸 이제 좌변에 있는 식을 내가 확정시키기 위해서는 0에서 1 사이일 때와 1보다 클 때 뭐 이 꼴은 아무 데나 붙이시면 됩니다. 그럼 x가 뭐일 때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x가 음수일 때. 그쵸? x가 음수일 때는 식이 또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것들도 고민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15번은 이렇게. 그 다음에 16번 갑시다. 16번은 뭐 쉬운 것 같아. 우리 충분히 훈련한 것 같아. 12에서 x까지의 ft dt. 그것이 빼기 x 3승에다가 플러스 x 제곱에다가 0에서 1까지의 x ft dt입니다. 자, 이때 0에서 1까지 fx dx가 얼마냐 그랬어요. 자, 이건 살짝 x하고 t를 좀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되네. 요것 때문에 좀 오답률이 높은 문제인 것 같아. 자, 얘는 또 보시면 t에 관한 적분입니다. 그러면 얘는 ft는 안에 있는 t의 영향을 받는 애입니다. x는 여기 있는 x는
t 입장에서는 뭐라 따라줘요? t 입장에서 이 새끼가 저거죠? 상수죠, 상수. 그럼 얘는 바깥으로 토해내세요. 적분 성질에서 t 입장에서는 x는 필요 없는 상수입니다. 그럼 얘를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해줘야 될 게 맞네요. x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고요. 그러면 그거 전체를 k라고 둘게요. 그러면 얘는 kx다. 다시 뭐라고요? k는 누구라고요? 0에서 1까지 ft dt입니다. 우리의 목적식이네요. 우리의 목적식은 k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다 왔어.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인테그럴 12에서 x까지 ft dt가 빼기 x 3승에다가 x 제곱에다가 플러스 kx다. 그리고 질문은 무엇에 대한 질문이야? k가 얼마냐에 대한 질문이죠. 자, 얘를 다룰 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배웠죠.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x에다가 12를 집어넣으시면 0이 나온다. 12를 집어넣으면 0이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2의 3승에다가 12의 제곱에다가 12k니까 양변을 12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12의 제곱에다가 12에다가 k가 되겠죠. 그럼 k는 144에서 12를 뺀 거니까 132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에서의 연산은 어려운 과정은 아니야. 얘는 오답률이 높았던 거는 이거는 여기 안에 x가 있잖아. x가 있잖아. 이 식을 그냥 전체적으로 k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얘를 k라고 두면 안 돼요. 얘는 왜? t 입장에서는 x가 상수예요. 그래서 x를 끄집어내 놓고 문제를 처리해 주셔야 돼요. 끄집어내면 적분 구간이 고정되어져 있는 상수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k로 바꾸시는 거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k 찾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17번으로 가볼게요. 자, 17번을 봤더니 fx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gx가 정의되기를 0부터 x까지의 ft dt다. 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는 되게 심플하죠. 닫힌 구간 0에서 1까지. 여기에서 gx가 증가하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증가. 자, 우리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라고 하는 건 뭘로 판단하는 거야? 도함수가 플러스면 증가한다. 도함수가 마이너스면 감소한다. 이런 거였죠, 그죠?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증가 감소에 대한 판단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함수를 뭐 해라라는 뜻이라고요? 미분해라. 증가 감소에 대한 판단은 뭐 하는 거야? 미분해라. 극점이 뭐니? 이런 질문은 뭐 해라? 미분해라. 미분하세요. 미분하는 거 배웠잖아요. x가 쏙, 즉 g'x가 쏙 들어가면 fx죠. 그러면 fx는 봤더니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축의 위치는 2차 함수를 볼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건 축의 위치입니다. 축의 위치 합의 절반이라 그랬죠.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fx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0에서 1까지만. 그럼 0의 위치는 여기 어딘가 있겠죠. 1의 위치는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럼 0에서 1까지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항상 증가하기 위해서는 얘 0부터 1까지의 부호가 플러스 2면 돼요. 그럼 x축이 이렇게 있어 주면 항상 플러스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얘는 누가 가장 작은 값이에요? 1이 가장 작은 값이죠? 1을 집어넣었을 때가 가장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되는데 a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얘가 항상 0 이상이기만 하면 g 프라임 x는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함수이다. 맞지요? 그래서 a는 5보다는 크거나 같다입니다. 요게 어떤 문제랑 이거 느낌이 비슷하네? 라고 느끼는 자들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자들일 겁니다. 학교별 기준 문제 풀면서 0에서 1까지 극수가 있다. 1보다 클 때 극대가 있다. 이런 문제 다뤄봤죠, 그죠? 그거예요. 그거 제대로 공부했니? 이런 겁니다. 17번. 그 다음에 18번 가봅니다. 자, 18번은요,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져 있다 그랬고요. 그림도 주어져 있습니다. fx가 2차 함수, 0부터 4까지는 2차 함수, 그 다음에 4부터 8까지는 직선이다 그랬어요. 식은 거기 문제에 써 있습니다. 이때 내용이 인테그랄 a에서 a 플러스 4까지 fx dx의 최소값을 구해봐. 자, 최대 최소에 대한 질문인데 a의 범위는 0에서 4까지래. 그러면 0부터 4까지가 a이기 때문에 a의 위치는 아마 대충 여기 어딘가로 잡으면 a 플러스 4의 위치는 여기로 잡으면 되겠지. 그러면 이 함수를 fx를 내가 정적분해 줄 건데 그 함수가 구간마다 얘는 2차 함수를 적분해야 되고 얘는 직선을 적분해 줘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따로 가자 이거지. 그리고 다시 누구에 관한 함수이다. 어떤 문자에 관한 함수야? x에 관한 함수. 이런 대답을 하시면 죽여버려요. a에 관한 함수야.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결과가 달라지겠죠. 즉 얘는 a의 값을 변할 때마다 식의 결과값이 바뀌니까 a에 관한 함수다. 얘 a에 관한 함수다. 자, 이게 a에 관한 함수인데 그러면 당연히 최소값은 a가 얼마일 때 최소를 갖겠느냐? 이런 겁니다. 물론 이게 fa니까 이게 뭐라 그래? sa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그냥 여기서 바로 미분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 처음 접하는 문제니까 적분 구간을 그냥 천천히 가져가서 이 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a부터 4까지는 여기 있는 2차 함수입니다. 이 2차 함수는 문제에서 식이 써 있어요. 빼기 x제곱 더하기 4x입니다. 플러스 4부터 a 더하기 4까지는요. fx의 식이 또 거기 문제에서 써 있어요. x 빼기 4예요. 추후에 요거는 미분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미분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보도록 할 텐데 지금은 그냥 연산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1 x 3승에다가 더하기 2x제곱 a부터 4까지 늦게요. 마이너스 3분의 64에다가 16에 32 빼기 a를 넣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a 3승 플러스 2a 제곱. 얘 정리해 볼게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4부터 a 플러스 4까지니까 집어넣으시면 2분의 1에 a 플러스 4의 완전제곱이죠. 빼기 4에 a 플러스 4에서 빼기 4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으면 16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인데 빼기니까 플러스 8입니다. 네. 자, 요렇게 해놓고 SA를 정리 좀 해볼게요. 그러면 3차식은 여기 있죠. 플러스 3분의 1에 A 3승. 2차식은요. 마이너스 2A 제곱에다가 2A A 제곱의 절반이죠. 마이너스 2A 제곱에 2분의 1 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의 A 제곱. 1차항은요. 여기는 없고요. 1차항은요. 8A 절반 4A인데 마이너스 4A 없습니다. 상수항은요. 얘는 3분의 96이죠. 3분의 32
얘는요 마이너스 16 16의 절반 8 없네요. 그럼 여기 3분의 32 플러스 3분의 32 그러면 몇 차 함수가 완성된 거예요? 이거 연산의 결과는 3차 함수입니다. 따라서 얘를 미분해 볼게요. 미분해 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3a 그럼 얘는 아볼 0,3 그럼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a꼴 3일 때 가장 작은 값을 갖겠다 이거죠. a가 3이다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시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아니면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서 직접 연산을 해주셔도 정답일 거고요. 편한 대로 하세요. 요게 18번 문제입니다. 됐죠? 그 다음 가볼게요. 자, 19번은 올해 수능에 출제했던 문제인데 난이도가 꽤 있었습니다. 보세요. 내용은 되게 심플하죠? 자,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a는 1보다 크대요. 자, 그래 놓고 gx가 정의되기를 x제곱 0부터 x까지의 ft dt 빼기 0부터 x까지의 t제곱의 ft dt입니다. 얘가 오직 하나의 값을 갖는다. 오직 하나.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되도록 해주는 a의 최소값이 얼마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 값의 존재는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값이 있다 없다. 그건 도함수의 부호 변화죠. 증가하다가 감소, 감소하다가 증가. 이게 그 값이죠. 그러면 얘는 그 값이 오직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함수를 우리가 찾았을 때 도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상황이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몇 번만 있도록 한 번만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아니네요. 얘는 이제 도함수가 몇 차 함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한 번만 뭐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개형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그 값이 오직 하나만 있다라고 우리가 해줄 수 있겠죠. 다시요. 그 값이 오직 하나만 있으려면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몇 번 있다? 딱 한 번 있다. 됐죠?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이제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은 미분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겠어요. 괜찮죠? 자, 미분하려고 했는데요. 얘도 x제곱, x에 관한 식이고 얘도 x에 관한 식이니까 이걸 미분하려고 치면 이건 무슨 미분이야? 곱미분이다. 그쵸? 이건 고배 미분입니다. 그럼 고배 미분 해볼게요. 앞에 거 미분에다가 0부터 x까지의 ft dt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 x가 쏙쏙 들어간 거니까요. 됐어요.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는 거는 x를 그대로 집어쳐내라 그랬죠. 그럼 얘는 빼기 x제곱 fx입니다. 그럼 얘는 훗다 날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까지 얻은 거예요. g'x가요 2x에다가 0부터 x까지의 ft dt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나? 자, 앞에 있는 2x는 뭔지는 알겠어. 0부터 x까지의 얘는 도대체 뭐냐 이거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그 값이 오직 하나만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의 형태를 떼야 된다죠.
다시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식의 형태를 띄어야 된다. 즉 x축하고 만나는 순간이 몇 번만 있어야 된다고요? 오직 한 번만 있어야 된다. x축하고 만나는 순간이 오직 한 번. 아닌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 얘가 이렇게 있어도 되죠. 그죠? 그럼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 그러니까 얘는 부호 변화가 오직 한 번입니다. 그죠? 그래요? 그럼 얘는 이제 0에서 부호 변화가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다시 이꼴 제로가 되는 순간들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꼴 제로가 되는 순간들. 그럼 얘가 0이 되는 순간은 알아요. 0일 때 0이 됩니다. 그럼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를 따로 빼서 생각해 보자. 0에서 x까지 ft, dt 함수를 생각해 보기로 해요. 그럼 얘를 미분한 게 fx죠. 미분한 게 fx예요. fx는 문제에 써 있었잖아요. fx는 다음과 같다죠. fx는 으쌰 3차 함수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여기가 a입니다.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라지 f의 그래프 개형은 어떤 개형을 띄어야 되냐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개형입니다. 그쵸? 라지 f 제로는요, 그러니까 얘 여기다 0 넣으면 0 나오죠. 그죠? 얘는 0일 때 0이네. 그럼 만약에 얘가 x축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가 0이죠. 여기가 알파죠. 여기가 베타죠. 여기가 감마죠. 자, 그럼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원래 졸래 많네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면 얘는 알파에서 반드시 부호 변화가 생기죠. 알파에서 반드시 부호 변화가 생기죠. 왜? 얘 플러스, 얘 마이너스니까 알파에서 부호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알파에서 부호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알파는 0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얘는 알파에서는 음수인 거는 고정되어져 있으니까 얘 부호 변화가 있으면 얘 전체는 부호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렇지? 0일 때는 아니야. 왜? 얘는 0일 때 마이너스 하다가 플러스 하는데 이 x도 마이너스 하다가 플러스 하잖아. 그치? 그러면 0일 때는 부호 변화가 안 생겨요. 플러스에서 플러스입니다. 베타는 플러스 하다가 마이너스 하잖아. 부호 변화가 생겨. 여기에서도 부호 변화가 생겨. 그러면 얘는 극점의 개수가 몇 개 생겨버려? 하나, 둘, 세 개 생겨버려. 0일 때는 극점이 아닙니다. 왜? 얘랑 합쳐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같이 고민하세요. 얘랑 합쳐졌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어떤 현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0일 때는 반드시 0을 지나기 때문에 얘는 이런 현상을 만약에 만들었다고 쳐요. 그럼 여기가 0입니다. 얘가 0이고 여기가 알파라고 이렇게 잡아봐요. 그 뒤쪽은 더 이상 x축하고 안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얘는 부호 변화가 이거 자체의 부호 변화는 두 번 생기지만 0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에 x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에 그럼 둘이 곱해주면 플러스 그럼 여기서는 부호 변화가 안 생깁니다. 그럼 부호 변화가 오직 알파인 순간 하나에서만 형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극점이 오직 하나만 있으려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면 돼요.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딱 어떻게 됐을 때 x축에 접할 때 x축에 접하려면 여기의 극소값이 a일 때의 극소값이 뭐가 되도록 0이 되도록 설계하면 되죠. 극소값이란 0부터 a까지의 정적분이죠. 따라서 이 문제 이제 풀이는 이제 끝난 겁니다. 어떤 순간을 찾아내면 된다고요? x축에 이렇게 접하는 순간 그때가 a의 최소일 거다.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라지 fa가 0일 거다. 즉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올 거다. 즉 우리는 이 함수를 0부터 a까지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a 함수를 적분했을 때 0이 나올 거다라고
나머지는 연산의 영역이니까 너희들이 해가시면 됩니다. 요거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랑 계산해주면 x 3승 마이너스 ax제곱 빼기 x 플러스 a입니다. 4분의 1에 x 4승에 3분의 1에 ax 3승에 2분의 1에 x제곱에 플러스 ax죠. 0부터 a까지 a 넣으시면 4분의 1에 a 4승에 3분의 1에 a 4승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a 제곱에 플러스 a 제곱이 0이 되면 되겠습니다. 양변에 12를 곱해줄게요. 3, 4 마이너스 a 4승에다가 12, 6에다가 플러스 12니까 플러스 6a 제곱이 0이죠. 그래서 a 제곱이 6이면 됩니다. 그래서 a가 루트 6입니다. 자, 19번은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핵심입니다. 그리고 복습 다시 한 번 더 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주시기 바라요. 자, 이제 마지막 20번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20번 갑니다. 얘는 지우고요. 자, 거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얘는 이제 재작년에 수능에 나온 건가? 작년인가? 1부터 x까지의 ft, dt가 2분의 x-1에다가 fx 더하기 f1이다. 자, 나 조건을 봤더니 0부터 2까지 fx, d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 fx, dx입니다. f0가 1일 때 f4가 얼마니? 이게 질문입니다. 문제는 심플한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기준값을 갖고 계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못 푼다. 자, 가를 봤더니 1부터 x까지 정적분으로 정리하는 함수죠. 그러면 나는 1 집어넣으면 좋겠죠. 1 집어넣으면 0이다. 1 집어넣으면 0이다. 됐네. 그럼 두 번째는 뭐 해봐야 돼? 미분. 그쵸? 미분해보면 fx. 미분하려고 봤더니 둘이 곱해져 있으니까 곱미분. 앞에 거 미분해. 2분의 1에. 뒤에 거 그대로 쓸게요. 곱의 미분이니까.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쓰고요. 뒤에 거 미분이지.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지금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거다.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할게요. 이렇게 됐죠? 여기선 x-1에 f'x입니다. 따라서 얘는 fx는 fx 빼기 f1은 x-1에 f'x와 같더라. 자, 우린 이런 것들을 항등식이라 그래요. 맞죠? 우리 내신 대비 그 기출문제 풀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미적분에서 항등식을 만났을 때는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미적분에서 항등식을 만나면 차수 찾으라 그랬어요. 다시 미적분에서 항등식 만나잖아요. 차수 찾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이걸 만족하는 애 새끼는 도대체 너는 과연 몇 차식이냐? 이걸 찾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쉬운 문제는 차수 찾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들은 그 얘기를 안 해줘요. 네가 알아서 찾으세요. 가볼게요. 만약에 2차 ax 제곱이라면 얘는 미분하면 2ax야. x를 곱하면 2ax 제곱이니까 안 맞아. ax 3승이라면 미분하면 3ax 제곱이야. 그럼 x를 곱해주면 3ax 3승이니까 개수가 또 안 맞네. 집 올리면 안 되네요. 내려. fx가 만약에 1차 함수라면 ax 플러스 샬라샬라라면 얘를 미분하면 a야. 그럼 얘도 ax가 되니까 1차 함수가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함수야. 1차 함수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가를 봤어. 가에서 뭘 알려주는 거야? fx가 1차 함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여기서 이제 쫄지 말고 fx가 1차 함수구나. fx는 1차 함수구나. 그거 왜 바로 알 수 있다고? 나는 습관이 들었으니까. 미적분에서의 항등식은 뭘 찾으라고요? 차수. 물론 이거 당함수의 미적분입니다. 당함수의 미적분에서는 차수를 찾는 게 먼저입니다. 몇 차 함수인지 알았다고요? 1차 함수. 그러니까 가에서는 식이 졸라 복잡해 보이지만 뭘 알려준 거야? 1차 함수. 근데 f0가 1이래. 그럼 fx는 뭐라고 쓰면 돼? ax 플러스 1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럼 a는 어떻게 구해? 여기 0부터 2까지 적분하래요. 그럼 2분의 1 ax 제곱 플러스 x 0부터 2까지 뒤집어넣으시면 2a 플러스 2죠. 얘는 2a 플러스 2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를 곱해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를 곱해주면 다음과 같이 기함수니까 날리시고요. 3분의 1 ax 3승에 0에서 1까지 2배 해주면 되니까 3분의 1a인데 2배 3분의 2죠. 3분의 2인데 5를 곱했으니까 얘는 3분의 10이죠. 양변에 3을 곱해주시면 웜에 6a 플러스 6이 10a죠. 4a가 6이죠. a가 2분의 3이에요. 자, 이 연산은 니네가 해보시면 알아요. a의 연산은 니네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a가 2분의 3입니다. 따라서 fx는 2분의 3x 플러스 1인데 4를 넣으세요 그랬으니까 정답이 7이네요. 얘도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외워서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걸 만났을 때 내가 왜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공유를 하자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